예,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예,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일단 먼저 피고인 이상의 피고인하고 친인척 관계 있지 않고 달리 업무상 증언을 고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시죠? 예. 예, 선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안효영. 예, 선서하신 대로 위증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 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신분증으로 인적사항 확인하였고요. 예, 앉으십시오. 네. 예, 저희 그 특례법에 따라서 증언 내용, 법정 내용 다음 녹음 녹화 중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정확하게 증언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자, 증인 안효영 씨, 예. 예, 앞으로 증인이라고 부르고 이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1일 제1공수여단으로 전입 온 거 맞죠? 예. 예.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제1공수 특전여단의 작전 참모직 맡고 있었던 것도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인 게 부임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거네요. 맞죠? 예. 예. 육군 명령 체계상 제1공수 여단장인 피고인 이상현은 증인 직속 상관이고요. 맞죠? 예. 예. 따라서 증인은 피고인 이상현의 명령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요. 예. 증인은 과거 피고인 이상현과 같이 근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생략하고요. 그럼 같이 근무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건 맞습니까? 예. 2024년 12월 2일 그날 전입 왔던 날 당일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피고인 이상현은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경까지 열린 아크 부대 환송식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데 기억나시죠? 예. 네. 피고인 이상현이 아크 부대 환송 행사 후 부대로 복귀하여 특전사령관 곽종건이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으니 대비 태세에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증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죠. 예. 예. 피고인 이상현의 이야기 중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야기가 섞여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네. 계엄 당일날 출동 명령 직전까지 여쭤볼게요. 비상계엄 당일날 날인 12월 3일 13시 30분경 오후 1시 30분경입니다. 특전사령관 주관하에서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화상회의로 한 사실이 있었죠. 예. 예. 그 화상회의 당시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일요일은 영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하였다는데 증인도 보신 바 있으시죠? 예. 네. 피고인 이상을 비롯한 나머지 특전사 병력, 증인도 포함합니다. 결국 특전사령관의 일련의 지시가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고 도발이 임박했으니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준비하라는 취지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데 맞습니까? 예. 네. 특전사령관이 모든 여단에게 영내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1여단은 12월 3일 특수임무대 해상척 구조 집체 교육으로 57명 정도를 이천으로 파견하고 2대대 고공 강화 집체 교육으로 79명을 미사리로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으로 17명을 제주도로 훈련 파견하였던 건 맞죠? 예. 제가 인원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그 세 맥락상으로 군데 맞습니다. 파견한 건 예. 맞죠, 그죠? 예. 나머지 2항은 생략합니다. 증인 비상계엄 상황을 언제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대 선포됐다는 사실 언제 인식하게 됐나요? 부대 12월 3일에 예? 이제 퇴근 이후에 퇴근 이후에 그 당직 사령으로부터 저한테 이제 부재중 전화가 왔었고 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다시 확인했을 때 여단장님께서 찾으신다
그래서 여단님께 전화를 드리고 부대로 좀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면서 지휘 통제실에 들어가면서 내용을 확인. 전화를 받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숙소에 계셨습니까? 숙소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 선포 후 22시 50분경 특전사령관 주관으로 화상으로 한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것도 맞죠? 예. 예. 증인이 기억할 때 화상회의 당시 특전사령관이 하달한 제1공수여단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당사 출동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질문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화상회의 당시에 예. 특전사령관이 그 1공수여단의 하달한 명령 내용이 어디로 출동하라는 거였습니까? 그 1공수여단은 국회로 그 출동하라는 명령만 있었습니다. 자, 장악하라, 소개하라, 출동하라, 어떤 용어가 맞는 용어입니까? 증인이 기억할 때? 그냥 출동하라는 명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당시는 출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제 취지도 그때 그러니까 곽종근 예. 사령관이 화상으로 들었던 명령 내용이 예. 출동하라 국회로 예. 1공수여단은 부대가 2개 대대였던 것도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요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근 소령이 작성한 특전사령관 작전일지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340번이고요. 쪽수는 6285쪽입니다. 검사님. 저희 다 보고 있으세요? 예, 확대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현 상황이 있고 임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제시된 것은 특전사령부 상황일지 중 00시 47분 특전사령관이 주관한 화상회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록된 내용 중 상황 임무 부분을 화상회의 당시 들은 적 있으세요? 현 상황이 저렇다, 임무는 저렇다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저 맥락에서는 제가 들은 내용은 없고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VTC를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이 1공수여단은 국회, 3공수여단은 뭐 어디, 구여단은 어디 이렇게 출동을 하고 나머지 복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저기 예. 있던 상황이라든가 임무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들은 바 없죠? 들은 바 없고 저 부분은 그 뒤에도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세요. 1여단의 과업인 1교대 국회, 1교대대 민주당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 그 당시 들으신 바 없죠? 없죠? 예, 예. 1개 여단은 2개 대대를 국회로 출동하는 명령을 화상회의 당시 받은 거 맞죠? 예, 자, 저거 안 보셔도 됩니다. 화상회의 후 피고인 이상현이 증인을 비롯한 참모들에게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개선별로 상급부대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는데 기억나세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 안 난다. 예. 혹시 증인이 예, 다른 개선을 통해 다른 부대에 확인하거나 또는 상급부대에 확인해서 예, 상황을 확인해서 피고인 이상현에게 보고한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증인은 특별하게 확인하는 외부로 확인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은 활동은 하지 않으셨나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확인해야 되는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다 VTC를 통해서 지금 회의가 VTC를 통해서 명령을 하달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별도로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그럴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고 급박성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대, 그러니까 상급부대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런 취지신가요? 예, 그리고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에서도 그걸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2시 30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22시 40분에 정군 경계태세 격상이 2급으로 됐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22시 50분경에 특전사령관의 화상회의에서 국회 출동 명령을 하달받았을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고 그 전에 또 부임한 당일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비상계엄 날 아침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증인은 당시 이런 명령이나 이런 상황 발생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됐다라고 인식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초에는 테러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초에는 테러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왜 테러 상황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이 그 긴급하게 특전부대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들었던, 지금 아까 저기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 VTS에서 처음 나왔던 부분은 국회, 선관위, 본청, 분청 이렇게 출동하는 내용들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특전부대가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테러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모들의 보고 등을 통해 지휘통제실에서 피고인 이상현과 증인 참모들은 현재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 특전사령관이 강조했던 북한 도발, 테러 등 상황인 것 같다고 최초 상황 평가했던 건 맞습니까? 예, 피고인 이상현은 개선별로 추적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도 맞죠, 당시에. 어떤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상현이 개선별로 예. 추적 확인해서 보고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증인은 기억하신 바 없으세요? 예,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난다. 예, 이어서 피고인 이상현은 출동 준비를 확인하기 위해 대도로 이동한 건 맞죠? 실부대. 네. 그리고 증인은 계엄 상황 종료 후 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피고인 이상현과 함께 지휘 차량에 동성하여 수행하였던 것도 맞죠? 예, 예. 자, 10항입니다. 제1여단의 출동 준비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었죠. 예, 피고인 이상현이 처음에 국회로 출동시킨 준비대대는 1대대 5대대였는데 5대대장이 음주로 복귀하지 않아서 피고인 이상현이 2대대로 변경하게 됐던 것도 맞죠. 예, 네. 차량 준비도 원활하지 못했죠. 예. 왜 원활하지 못했냐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차량 준비되는 출동 차량하고 그 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운전병이 좀 제 현장 위치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명령이 조금 그 정확하게 명령이 나지 않아서 본인이 좀 미숙지했거나 하는 그런 불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약 준비도 부대 탄약관이 갑자기 암수 수술로 대체되는 바람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죠. 예,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예. 11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가 작전에 투입 시 지참하는 탄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일정 기간에 사용할 실탄은 개인이 휴대할 탄약과 차량에 적재시킬 적재 탄약으로 구분하는 거 맞죠? 예, 예. 그리고 개인 휴대 탄약은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고 적재 탄약은 차량의 적재에 작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의 그 탄약 원칙이죠. 예, 특전사령관은 최초 화상회의 시 탄약 지침을 하다라는데 개인에게는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공포탄 지급하되 실탄은 지역 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하여 휴대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기억나세요? 예, 예. 당시 특전사령관은 적재 탄약에 대한 지침을 내린 적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게 세부적인 용어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계태세 2급 격상 시 적재 탄약에 대한 규정 어떤 건가요? 2급으로 격상되면 적재 탄약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적재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뭐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네. 경계태세 2급 때 차량에 적재하고 개인 분배를 하지 않는 탄약고 내 차량에만 적재하고 부대 밖으로 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 맞죠? 예,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특전사령관 화상회의 직후인 23시 01분에 피고인 이상현은 여단 화상회의에서 각 대대에게 특전사령관의 개인 휴대 탄약 지침을 그 지시받은 대로 동일하게 전달했죠. 처음에는. 예, 기억나시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출동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상현이 개인에게는 실탄만이 아니라 공포탄까지도 지급하지 말고 먼저 출동하고 탄약은 추후 수송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는데 맞습니까? 예, 적재 탄약도 규정대로 탄약고 내 차량에만 적재하고 부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였다는데 이것도 맞죠? 예, 상황 종료 후 복귀할 때까지 피고인 이상현으로부터 작전 지역으로 탄약 운반하라든가 탄약 수송을 준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바 없지요? 예, 네, 좋습니다.
6항은 생략합니다. 자, 피고인 이상현이 탄약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이상현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속부관과 방첩파견대장이 가져온 소화기탄 550발과 권총탄 12발이 탑재되게 된 것이죠. 예, 그 상황 당시에는 최초에는 이상현 피고인을 알 수가 없었던 상황 맞습니까? 예. 조금만 더 부하로 네, 설명드리자면 말씀해 보세요. 그 최초에 사령관님 지시를 하셨을 때는 그 탄약 그거는 그 대테러 탄약입니다. 그거는 출동할 때 기본적으로 휴대하는 타량이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거는 휴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전파가 됐었고 그 뒤에 여단장님께서 다시 탄약을 휴대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나머지 대대들은 휴대를 안 했지만 네. 거기 대테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좀 대기태세가 또 그 출동 인원이 소수다 보니까 출동 준비가 바로 돼서 출동 준비 그 탄약을 싣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도 탄약이 있었냐 이렇게 확인한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것이죠. 예. 그러면 피고인 이상현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한 건 언제쯤 인식하게 된 건가요?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인가요? 뭐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미 출동한 뒤에 인식했다고 보여집니다. 출동한 뒤 정확히 예, 시점은 예, 잘 모르시겠다. 예. 구항은 생략합니다. 당시 출동할 때 테이저건 휴대 안 했죠. 예, 근데 특전사령관은 테이저건 휴대하라고 명령한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테이저건 못 가지고 나가지 않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는 경계 목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인원들만 휴대하고 있고 작전팀에서는 별도의 작전용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출동하는 작전팀이 기본적으로 휴대할 테이저건이 없었습니다. 그 테이저건이 제1여단의 특임대하고 위병소에 비치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피고인 이상현이 그 장비 받아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출동하게 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뭐 테이저건 휴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일지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362번이고요. 6561쪽과 6562쪽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요. 제일 마지막 부분 23시 01분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황 일지 보신 적 있으시죠, 저거? 예,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자, 22분에 보면 참모장 여단장 작전지 하달 해가지고 민간인 혼잡지역의 하차후 도보 이동, 총기는 민간 피해, 그 다음에 요렇게 민간인에 대한 지향 금지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보셨죠, 그죠? 예, 자, 1여단 상황 일지를 보면 23시 01분경 여단장 화상회의 시 작전 지침 중 피고인 이상현은 민간인과 충돌을 피할 것을 지시한 것 맞죠? 예, 예. 직접 지시한 거 증인도 보셨죠? 예, 예. 그리고 보셨던 상황일지 보면 22분에 참모장 여단장 작전 지침 하달에서 작성된 내용 제2항에 보면 총기는 민간인 피해 위약은 방지를 위해 각겸해요. 총구는 민간인 제한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 이상현이 참모장 김병준에게 지시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위 지시사항은 상황 여단실에서 김병준이 받아서 각 대대로 다 전파된 것도 맞고요. 예 맞고 제 기억으로는 여단장님 대대장들한테도 별도로 지시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증인은 다 목격하셨고요.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 항은 생략합니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김형기 씨 제1대 대장인 거 아시죠? 김형기. 예, 예. 김형기 1대 대장은 검찰 조사 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고인 이상현이 김형기에게 임무가 명확하지 않으니 탄도가지 말고 현장에 도착해서 총기는 뒤로 옮겨며 총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증인도 현장에서 그런 진술 들은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국회 도착 전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피고인 이상현 여단장은 특전사령관 곽정권으로부터 국회로 빨리 이동하라는 재촉 전화를 몇 번 받았었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 예. 그 옆에 전화 받는 걸 증인 직접 옆에서 듣기도 하셨고 목격도 하셨고 한 것이죠. 예. 예. 몇 번 정도였습니까? 독촉 전화가. 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다. 예. 지휘 차량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 시민 경찰 등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예. 예. 자, 증인이 목격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 도착했을 때 예, 도착했을 때 예, 지휘 차량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 지휘 차량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 지금 기억나는 모습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저희 지휘 차량을 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고 둘러싸고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와 계셨고 그리고 그 상공에 이렇게 헬기가 떠 있었기 때문에 공에 예. 예 그래서 저희도 헬기까지 출동했구나 그렇게 조금 인식을 한 게 가장 좀 인상에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헬기를 보셨다니까 여쭤볼게요. 예. 국회 도착 시 상공에 떠 있는 헬기 보셨죠? 예. 예. 707 팀단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이걸 헬기를 보고 인식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707이라고는 생각까지는 못했었던 것 못했다. 같고 예. 그냥 그 헬기로까지 출동을 했구나 정도까지만 인식했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곽정권은 피고인 이상현에게 707 팀단이 같이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증인도 피고인 이상현도 707 특임단이 출동해서 헬기를 보거나 그 이후에 확인할 때까지 같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하게 된 건 맞죠? 예.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증인 707 특임단 지역대장으로 근무한 적 있죠? 예. 707 특임단은 어떤 부대이고 어떤 상황에 투입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707 특임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국가급 대테러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어떤 대테러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투입하는 부대입니다. 네. 자, 그러면 707 부대가 출동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관련해서 임무를 갖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특수한 테러 상태가 상당한 중한 테러 상태가 발생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죠. 예. 증인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헬기도 내려와 있고 주위 상황에 보면 국회 민간인들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상황을 보고 출동해서부터 예. 그 당시 상황까지 증인은 특히 출동했을 그 당시 예. 헬기를 봤을 때 그 당시는 예. 어떻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그 최초에는 당연히 테러 상황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네. 그 뒤에 실탄을 바로 분배하지 않고 지역대나 대대장들이 통합해서 보관을 하라고 한 점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좀 비보호되는 상태로 이렇게 많이 있었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테러라기보다는 어떤 폭동이나 소요 상황 그런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폭동이나 소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 처음에는 테러라고 하다가 예, 폭동이나 소요 상태로 인식이 변동됐다. 예. 피고인 이상현의 인식은 어떻던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인식했을 예. 거라고 생각한다. 예, 5항은 생략합니다. 피고인 이상현이 증인의 핸드폰으로 대대장들에게 시민 충돌 방지와 총을 거꾸로 매라, 총구를 시민들에게 겨냥하지 말라 등 지시하는 것을 들었죠. 그죠? 예, 결국 피고인 이상현의 지시는 시민들과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지침이었던 거 맞죠? 그죠? 예, 자, 국회 도착 후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피고인 이상현과 증인이 탄 지휘 차량은 국회 앞 도로에 정차했고 시민들에 의해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건 맞죠? 예. 전화 통화 상태는 어땠습니까? 전화 통화 상태. 예.
어떤 점을 그러니까 비화폰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적인 통화라든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수월하게 통화가 됐는지 아니면 전화 통화하는 상태가 좀 어려웠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제가 그 질문하신 의도가 맞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워낙에 많은 전화들이 좀 계속 오고 갔기 때문에 뭐 적시적으로 이렇게 전화 통화가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좀 통화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현장에서 좀 시민분들이 이제 저희가 뭐 전화를 이제 이렇게 켜거나 하면 뭐 어디로 전화하려고 한다 누구 이제 거기에 이제 실명까지 이제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당시 통화량이 폭주한 건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도 어려웠고 통화 음질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도 맞습니까? 뭐 음질까지는 모르지만 통화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통화량이 전화를 누군가는 계속 전화를 하는 것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4방입니다. 혹시 증인 출동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유튜브 등 보았습니까? 유튜브 말씀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본 적 없습니다. 네. 피고인 이상현이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증인도 못했고 이상현 피고인도 안 했어요. 왜 그 상황 인터넷이라도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한 것인가요? 너무나 저희가 당연히 이제 작전을 할 때든 훈련을 할 때든 그런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그런 게 너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기본적으로는 거의 여단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통화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볼 상황이 안 되었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자, 원칙적으로 출동하거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인터넷,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행위라는 건 맞죠, 그죠? 통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예. 그리고 피고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황 확인하고 명령하더라고 하기 위한 그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통화하는 상황이었던 것도 맞죠? 예. 예. 그런데 상황이 확인이 안 돼서 상황 확인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용 안 했나요?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뒤에 상황이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때 상황에 어떤 유튜브라든가 뉴스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상황이 궁금하고 그렇다면 어떤 개선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휘계통으로 당연히 그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거나 그게 더 먼저지 아예 어떤 뉴스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증인의 군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여쭤볼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확인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명령 그 직접적으로 상급 부대에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인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신지?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확실한 상황일 때 상급 부대에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대선으로부터 확인하기 전까지는 명령을 소극적으로라도 이행해서 준비하고 이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적인 임무와 정신 자세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급자로부터 그런 불법적인 명령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어떤 명령이라든가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평소부터 이거를 불법적인가 합법적인가 그런 것을 판단하지 왜냐하면 당연히 합법적인 명령을 알겠습니다. 수령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게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라면 그걸 예. 거절하는 게 그것도 원칙인 건 맞죠? 그게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시민들 사이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차량 밖으로 나간 적도 있었지요? 예. 피고인 이상현 및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는 상황이 있기도 하였었죠? 당시에? 사람에게 끌려나간 것까지는 제가 기억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 통제를 위해서 대부분은 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상황이 이상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예. 25항은 생략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 이상현이 집중해서
그 상황을 조치를 하고 사태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죠, 당시에? 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차량이 시민들에게 고립되고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차량 탑승 인원이 밖으로 끌려나가는 등 피고인 이상현이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건 맞는 사실이네요. 어떻습니까? 예, 지휘 교통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증인이 피고인과 같은 차량에 탑승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이 통화한 사람은 특전사령관, 특전사 참모장, 수방사령과 예하 대대장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 없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피고인 이상현은 수방사령관과 총 3회 통화를 하였는데 증인이 현장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까? 수방사령관과 피고인 이상현이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예,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맥락상으로 제가 워딩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맥락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정문 또는 후문으로 해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니 담을 통해서 넘어서 들어가라. 뭐 우리도 그렇게 들어왔다. 그런 맥락의 통화를 그러니까 정보를 하는 것이 명령권이 수방사령관으로 이전된 적 있나요? 아닙니다. 예. 예. 자, 그거는 첨언 내지 조언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증인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명령이었어요? 지시가 아니죠, 그거는. 예,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참고하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죠. 뭐 지휘계 통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은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특전사령관 및 특전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전화로 유선으로 받아서 그걸 대대장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죠, 그죠? 예, 자, 특전사령관이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고 거의 실시간으로 그 명령을 대대장들한테 하달했다고 하거든요. 증인도 그렇게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조율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그걸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그 명령을 하달하는 그런 식의 그 명령 체계가 작동했다고 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많은 부분 거의 그렇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그 윤석열 재판에서 출석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윤석열 재판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12월 4일 0시 20분경 4일날 그 다음 날입니다. 0시 20분경 피고인 이상현과 반윤민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 민간인과 국회의원이 섞여 있는데 민간인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 이상현은 이 통화가 있을 당시 00시 20분까지는 소요 사태로 인식해요. 민간인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걸 사실이라고 답변한 적도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12월 4일 0시 30분경 피고인 이상현은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대제장들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도 들으신 바 있으시죠? 예, 00시 30분경 맞죠? 그죠? 예, 그 워딩, 그 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던 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특전사령관이 전화로 지시를 했을 때 무슨 토의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전화가 끊어졌다는데 맞습니까? 예, 증인 윤석열 재판 당시 이 관련해서 증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증인은 피고인 이상현이 특전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을 듣고 국회의원끼리 싸우고 있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끼리 싸우고 있나라고 생각했다. 끌어내라고 했을 예, 때 예,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재판에서 진술한 예.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진술한 건 맞으시죠?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 순간에 그 무렵에 피고인 이상현도 동일한 말을 한 것 기억하나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있나?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나세요? 끌어내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 예.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있나? 증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셨고 예, 이상현 피고인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증인 들은 바가 있냐고 뭐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비슷한 걸로 뉘앙스의 기억합니다. 얘기를 한 것 같다. 예,
제시는 하지 않고 물어볼게요. 피고인 이상현의 비화폰이 고장나 피고인 이상현은 00시 54분께까지 방첩 파견대장 이시욱의 비화폰을 이용하여 특전사령관 및 특전참모장과 통화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당시 고장난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래서 파견 업무 나왔던 이시욱의 비화폰으로 그 상부하고 계속 통화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제시를 생략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이상현이 비상 해제 결의안 통과 직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았고 직후 증인은 휴대폰으로 일대대장 김영기가 전화하자 일대대장 김영기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맞죠? 예, 거기 실시정하으로 명령받고 그걸 그대로 하다라는 내용의 명령이 김영기한테 일대장한테 내려갔다는 거, 그 내용이 끌어내라 그런 내용의 지시였다는 거 맞죠, 그죠? 예. 예. 요건 녹취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374번 녹취서고요. 6596쪽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용 읽어보시면 대통령님이 문부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전기 끊을 수 있나 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단장님. 요게 이제 통화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명령을 받고 곧바로 하라는 과정에서 저런 진술이 오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증인은 검찰 진술 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00시 59분경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피고인 이상현이 국회의원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피고인 이상현이 00시 30분경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때는 반문한 걸 들어본 적 없었지요. 이게 30분경에는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요? 그때는 반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59분 그 경우에는 특전사령관의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피고인 이상현은 국회의원 말씀이십니까? 라고 반문 내지는 복명복창 한 거라는데 그거와 상황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 기억나세요? 반문을 하고 부명부창하셨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시점으로 나누자면은 제가 이게 처음 정확하게- 먼저인지 나중인지 그걸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는 취지네. 예, 그렇게는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복명복창 나중에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혹시 복명복창하고 했다는 거 들으셨죠? 그죠? 복명복창. 예, 너희 그러면 그리고 나서 통화 끝나고 증인한테 너희도 들었냐?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들은 바 있으시죠? 예, 이게 당시 뭘 들었냐라고 묻는 것으로 인식하셨어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들었냐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도 들었냐라고 그 하는 묻는 증인한테 물었던 내용을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때 이후로 증인한테 혹시 이제 부대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수해라고 철수 지시 내려진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 바로 이후 그 시점은 뭐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신 적은 있습니다. 병력 하라는 지시가 있고 난 뒤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뒤에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전이고 예, 그다음에 병력 철수 지시는 뒤에 나온 건 맞죠? 예. 자, 그러면 계엄 해제 상황이 됐죠, 나중에. 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죠, 국회에서. 그죠? 예. 그 결의 사항을 증인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사실 정확하게 인식한 거는 좀 어느 상황을 좀 이해하고 났을 때 오히려 복귀한 다음에 좀 정확하게 인식을 했었고 현장에서 인식을 했을 때에는 그 이제 나와 계신 시민들께서 뭐 해제 결의가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신 상황이 환호성이 오르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계엄이 예. 해제됐나 인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런 환호성이 있었던 시점하고 예. 자, 철수 지시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복명 복창이 있고 이런 순서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 환호성이 있기 전에 철수 지시가 내려진 것, 증인한테 철수 지시를 내린 것 아닌가요? 이 사항은 제가 그 공수처에서 그 조사를 받을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그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그러한 좀 비중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저는 조금 무지해서 그걸 잘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제가 통화를 한 그 기록들을 좀 비춰봤을 때, 제가 그때 01시 05분 이후부터 대대장들한테 그 계속 통화를 하려고 이렇게 좀 시도했던 것으로 좀 비춰봤을 때, 그 전에가 어쨌든 그것보다는 전에 철수 지시를 받아서 통화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증인 말로는 05분 이후에는 증인이 예. 이제 대대장들한테 예. 이렇게 전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 05분보다는 전에 그 있었던 건 맞고요. 그죠? 예, 그렇게 예. 기억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곧바로 그걸 전달하려고 증인은 임무에 착수했습니까? 아니면 그 약간의 텀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통화 사정이라든지. 그러니까 1, 2분, 2, 3분. 제가 그렇게까지 기억이 그 안 상황에서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가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통화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뭐 또 추가적인 뭐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것을 좀 부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나 하면 뭐 조금 지연돼서 통화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근데 그렇게 아주 많은 시간이 지연돼서 통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은 불명확한데 예, 이 병력을 철수해라는 명령을 직접 하달받은 건 맞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의 일환으로 대대장과 직접 통화해서 철수해라는 명령을 전달한 적은 있으세요? 피고인 이상현의 명령에 따라 그 이행으로서 대대장들한테 작전 참모로서 예, 예. 그 명령을 이행한 그 기억이 있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지시를 받고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전달한 그런 통화가 없다 보니까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지시를 받고 제가 그러면은 그 통화를 계속 못하던 상황이었고, 그 뒤에 통화가 됐을 때는 여단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혹시 예, 이상현 피고인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예,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추가로 그 상황에서 피고인 이상현이 대대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제 철수해라고 명령 지시가 내려지게 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상황을 생략합니다. 자, 이시옥 증인신문 조사 한번 제시해 볼게요. 순번은 98번이고요. 추가 증거 목록입니다. 이시욱 증인신문 조서이고 24쪽 부분입니다. 이 답변 부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설마 했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게 그 상황 그 시점이 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전화 이후로 대대장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국회 본관 쪽 외곽 쪽으로 인적이 드문 쪽으로 병력을 직결시키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여단장이 이거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직감을, 군의 임무에 대한 상황이 아닌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대장들한테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고 작전 참모한테 야 얘들 들어가지 말라고 해, 애들 한쪽으로 빠져서 직결하고 있으라고 해, 절대 민간인들하고 접촉하지 말고 조용히 빠져나와서 직결하라고 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조 취지는 조 말이 증인한테 전달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증인은 그걸 전달해서 그 취지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증인은 그거를 전달해서 대대장한테 전달하지 않고 차후에 나중에 피고인 이상현이 사령관 내지는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해제됐다는 연락을 받고 대대장들한테 철수해라고 별도의 지시 2번이 내려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증거순번 375번 녹취서입니다. 김영기하고 안효영의 통화입니다. 증인이죠. 녹취서입니다. 김영기 이상현의 진술인데 얘 단결 형기야 얘 가결됐어 얘 너희들 더 이상 진입하지 마. 진입하지 맙니까? 그럼 일단 집합해. 예 알겠습니다. 대대하고 다 같이 예. 요거는 결국은 계엄 결의가 해제됐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추가로 명령 내리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죠, 그죠? 예. 당시도 옆에 계셔서 저 통화 내용 들으셨죠, 예. 그죠? 예. 위 통화는 24년, 그러니까 12월 4일 01시 07분입니다. 해제 결의가 03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4분 뒤에 있는 내용 같으니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피고인 이상현이 1대대장 김영기에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니 진입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피고인 이상현이 지인에게 부대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한 시점이 그보다는 훨씬 이전의 시점 맞죠, 그죠? 예. 부대 복귀한 이후에 혹시 부대 복귀하는 과정에서 03시경에 서강대 근처에 잠시 정차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 피거나 휴식한 적이 기억나시죠? 예. 예. 당시 뭐 이시욱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맞죠? 예.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피고인 이상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밝혔는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전달해 주세요. 당시 곽정근한테 안 좋은 감정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때 시점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시점인 것은 정확히 그때 좀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막 핵심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때 또는 아니면 그 이후 복귀한 다음에도 좀 비슷한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령관님께서 어떤 뭐 대북 상황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연례적으로 하는 제주도로 이제 대대가 훈련을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정을 다시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정하면서 좀 대북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조금 뭔가 조금 안 좋은 표현이지만 좀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좀 쏘갔다 이렇게 그런 비슷한 심경을 유의- 피력했다고 예. 하는데 혹시 03시 경에는 그런 심경 피력하는 기억 잘 안 나신다는 그런 취지시네요? 그 심경을 좀 저는 여러 번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이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못해요. 30상황, 32항, 30상황, 34항은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물어보겠습니다. 복귀한 이후에 피고인 이상현은 작전 상황일지 절대 수정하지 말라 지시한 건 맞죠? 예, 네. 그리고 부하들한테도 기억이 소멸될 수 있고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개인 기록을 남겨라 꼼꼼하게 그렇게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나요? 예, 네. 그다음에 향후 수사를 받게 되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맞죠? 예, 뭐 다른 방식으로 진술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술해달라 지금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상황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죠? 피고인 이상현이? 예, 없습니다. 35항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계엄 이후 피고인 이상현이 보직 해임될 때까지 피고인 이상현의 심경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쏘갔다는 심정을 많이 토론하고 억울하고 부하들 어떻게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냐는 취지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기억나는 워딩 이게 있으시면 한번 조금 참고하게 좀 말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취지의 말씀 많이 하셨고 사실은 그 우리도 좀 비슷한 나머지 어떤 참모들이라든가 그 대대장들도 비슷한 심경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가스라이팅을 당했었던 것 같다. 이 상황을 좀 완전히 좀 오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취지의 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7항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하시죠. 앞서 변호인께서 여쭤보셨던 것 중에서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신문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증언하셨을 때 그 곽종근 사령관 VTC에서 국회 선관위 본청 분청만 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네. 근데 혹시 그 국회랑 선관위 본청이랑 분청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1여단 작전 일지를 추후에 계속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때 제가 좀 기억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1여단 제가 기억하는 바로 말씀드리면 1여단은 국회, 3여단은 선관위 그리고 그 9여단은 분청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분청이 어디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그렇게 좀 한번 되새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여단은 선관위 본청이랑 선거연수원도 같고 9여단은 분청이랑 여론조사 것도 같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증인이 반 정도만 일부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제가 그 당시에 그 명령 하단을 하는 내용을 수첩에 좀 적어서 그 증거로 제출을 한 적도 있고 그것도 제가 다시 봤을 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여론조사의 뭐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는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 증인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취지이신 예. 거죠? 예. 그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아까 그 특전사령부 작전일지를 작성한 권성근 소령이 자기는 들리는 대로 그냥 그대로 쓴 거다, 수정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증인은 지금 국회만 들은 걸로 지금은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반대신문상 1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 기일에 출석하셔서 증언하신 사실 있으시죠? 예. 당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증인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당시 1여단의 출동 준비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부 지시 자체가 탄을 통합 보관하라고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 수 있으니 탄을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피고인 이상현한테 건의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이상현이 대대들이 출동 시 실탄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럼 당시에 출동 준비가 늦어지지 않았으면 실탄을 챙겨서 출동했을 건데 출동 준비가 늦어져서 지휘 차량을 제외한 대대들이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간 게 맞나요? 그거는 그 뒤에 여단장님께서 어떻게 결심하셨을지 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탄을 불출하는 것 자체가 탄약고에서 탄약을 적재하는 것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사령관님께서 실탄을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이 통합 보관하라고 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병력이 먼저 출동하는 것이 더 빠르다,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고 그 뒤에 그 탄이 적재됐을 땐 다시 뭐 연원장이 어떻게 결심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시 출동 장소인 국회에 적어도 대북 상황, 테러, 대테러 상황 그런 게 발생한 게 아니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실탄을 미소지한 상태로 부대를 출동시킨 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테러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했고 테러 상황이 아니고 뭐 소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병력들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실탄을 미소지한 예. 것 관련해서 여쭤보는 예. 겁니다. 그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실탄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뭐 폭동이나 소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실탄을 안 가지고 간 게
맞냐는 취지인 거예요. 질문이. 뭐 이게 굳이 나누자면 이 테러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어떤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실탄이 필요한 상황이 대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실탄을 실탄을 가는 것보다 병력이 가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뭐 아주 그때 이거는 테러야, 이거는 폭동이야,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 예. 그 비상계엄 당일에 언제부터 피고인이랑 함께 있었습니까? 당일 네. 말씀이십니까? 아침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같이 아니.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요. 이후에는 제가 지휘 통제실에 거의 한 2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이후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휘 통제실에 증인이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이미 통제실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먼저 들어갔었고, 이후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휘 통제실에서 곽종근 사령관에 의한 그 회의가 22시 47분경 있었는데 증인 기억도 맞습니까? 예, 그때쯤입니다. 그럼 그 전에 22시 20분경부터 40분경까지 곽종근이 피고인과 통화하는 내역, 그 다음에 피고인이 그 통화를 듣고 휘하 지휘관들과 통화하는 내역 등에 대해서는 증인은 직접 듣고 보지는 못하셨겠네요? 예, 몰랐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곽종근과 통화를 마친 이후에 편의대 2개조를 운영하라, 편의대를 국회와 민주당사로 출동시켜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 메신저, 시그널 단체 대화방에도 그러한 내용을 올리고 어디 팀을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합동 통화하는 거 듣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고, 당시에 그런 합동 통화에는 저는 제가 그 전날 부대에 오다 보니까 아마 그 합동 통화에는 제가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합동 통화 내용은 당시에는 몰랐고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증거 목록 6권 순번 1663번 김영기 중령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33개 중에서 22시 단결 선배님. 31분 통화 재생하겠습니다. 그래, 이대장. 예. 혹시 예. 경계 지역도에 편의대가 있니? 저희 신속 대응조 방금 여단장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조를 4명인데 1개조를 뭐라고? 신속 대응조 1개조를 지금 바로 국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국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국회? 예, 국회로 보내고 1개조를 더 준비해서 그 1개조는 민주당 당사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통화 내용의 목소리가 증인과 김영기 대대장의 목소리가 맞죠? 예, 이 통화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시 31분경에 있었고 그 내용이 여단장인 피고인이 신속대응 편의대를 1개조는 국회로 1개조는 민주당사로 출발시키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증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때 당시에도 증인은 민주당사로도 지금 편의대가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예. 그런데 왜 작전 통제실에서는 그 사령관이 1여단에게 국회와 민주당사로 그 대대를 보내라고 했는데 민주당사 부분은 못 들으셨던 겁니까? 일단은 저 통화 내용은 제가 그 이후에 아까 여단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단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편의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대가 이 부대를 아직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부대에 편의대가 있는지 그 자체를 좀 잘 몰랐었고, 그리고 그 신속 대응조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되고 있는데 그 신속 대응조가 제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할 때 아니면 예전에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에도 좀 저희가 좀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보통 5분 대기조라고 저희가 많이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대장은 저에게 뭐 그 국회 민주당사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보들을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휘통제실에 들어가서
VTC로 사령관님 명령을 하다 받을 때에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작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기억하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사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여론의 꽃 그런 내용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전에 검찰 조사에서도 다 제출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사로 실제 그 편의대가 가서 피고인에게 이후에 도착했다라는 연락을 23시 31분경에 하는데 그 도착한 보고 상황에 대해서 증인이 같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으면서 혹시 봤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 때 통화를 하고 편의대가 우리가 이제 출동하게 한다 그리고 일대대에서 운용을 한다 그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상황이 좀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조금 편의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12월 4일 00시 30분경에 참모장이었던 김병준이 피고인에게 민주당사로 대대를 보내겠다라는 보고를 했었는데 증인 옆에서 그거 들었습니까? 예. 그때 왜 민주당사로 갑자기 보내냐 이런 반응을 보인 적 있습니까 피고인이? 제가 뭐 그런 큰 반응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피고인 이상윤과 함께 지휘 차량에 탑승해서 국회로 출동하셨죠. 그때 당시에 그 피고인 이상윤이 통화하는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셨죠. 예. 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전에 피고인 이상현으로부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1대 대장 김영기 또는 2대 대장 반효민에게 병력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있는가요? 예. 의결 전에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듯이 네. 정확하게 의견 전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수를 병력들을 빼라는 취지의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마 검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저런 녹취록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전파한 것이 아니면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했을 때 제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전에 그러면 제가 지시를 받고 전파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23일에 예. 저한테 조사 받으셨잖아요. 참고인 조사. 아, 예. 네, 받으셨을 때 예. 그때 녹취서 안 보셨죠? 네. 그때 녹취록 네. 몰랐습니다. 예. 네, 안 보신 상태에서 예.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죠? 기억이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네. 아마 정확하게 기억난다고는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기억이 좀 했을 것 같다. 녹취서를 보니까 그때쯤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 예, 검사님. 그때 정확한 그런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그 중앙지검하고 이제 공수처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이제 통신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녹취록 일부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기억을 맞춰 보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그 앞에일 것 같다 그렇게 진술을 드렸습니다. 네. 6항 여쭤보겠습니다. 예. 증거목록 6건 순번 1663번 김영기 중령의 통화녹음 CD에 있는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네, 단결. 이대 대장 현재 예. 상황. 현재 상황. 그럼 후문으로 문은 부시고 들어왔는데 앞에 내부에서 또 내부 안쪽문 두 번째 문을 지금 돌파 못하고 그쪽에서 소화기하고 소화전으로 지금 병렬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몇 명 있어? 지금 저희 한 40명 있습니다. 40명? 예.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알겠습니다. 너 이대대한테 해서 니들 원쪽으로 이대대를 그쪽으로 유도해. 예, 이대를 만났습니다. 만났어? 예. 앞에 40명이야? 예, 지금 40명 좀 됩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일부 인원은 진입을 못해서 차량 하차 지점에 있습니다. 어? 야, 전기를 끌 수 없나, 전기?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증인은 12월 4일 01시경 지휘 차량 내에서 피고인 이상현이 1대 대장 김영기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를 이라고 지시하는 거 들으셨나요? 지시하는 거 들으셨나요? 예. 당시 상황 관련해서 증인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당시 여단장님 그 피고인 이상현이 야 지금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냐? 너 들었냐? 라고 말씀하셨고 그 직후에 대대장들에게 국회의원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셨죠. 예. 근데 그 지금 녹취석 보시면 이 통화 당시에 피고인 이상현은 김영기 대대장한테 임무 지시를 할 때 대통령님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고만 말했을 뿐 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당시 통화 직전에 피고인 이상현이 지금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게 맞나요?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녹취록에 없다면 저기 녹취록에 돼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거를 저희한테 다시 반문하신 적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여러 번 계속 통화가 오다 보니까 저 그때의 통화인지 아니면 그 전의 통화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증거 목록 6건 순번 1663번 김영기 통화녹음 파일 1매에 첨부된 해당 녹음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선배님. 잠시만 대기해. 여당님하고. 예. 여당님, 이대 대장입니다. 일대장. 예. 일대장, 예, 단결. 담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담 넘어서, 예. 거기 내려서 담 너머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알지? 예, 바로 다 합쳐서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단결. 네, 증거 목록 4권 순번 389번 7826종 반효민 중령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CD에 첨부된 해당 녹음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야, 이 대장. 예, 너 뒤로해서라도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서, 예, 문자 부셔라서도 저 의원들 끄집어내. 예, 지금 출근을 시험대들, 못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 예, 단결. 그래서, 반응 여부를 좀 전화 좀 자주 해.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투표를 못하더라는 말이 정확히 안 들리는데. 야, 이 대장. 예, 너 뒤로해서라도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서 예, 문자 부셔라서도 저 의원들 끄집어내. 예, 지금 출근을 시험대들, 못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 예, 단결. 그래서 반응 여부를 좀 전화 좀 자주 해. 예, 예, 약간 겹쳤네요. 네. 예, 진행하시죠. 또한 당시에 피고인 이상현과 1대 대장 김영기 그리고 2대 대장 반효민 간 통화 녹음 방금 들어보셨는데 피고인 이상현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부터 01시경까지 대대장들한테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상현이 갑자기 01시 직전에 곽정근과 통화를 하면서 야 지금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증인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가요? 말씀드렸듯이 하문한 시점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시점이 언제였었는지 어느 통화에서 그것을 하문하셨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앞부분에서 거의 좀 처음에 그렇게 지시 받았을 때 하문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럼 00시 30분경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 그때 야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게 맞냐 이런 취지로 들으셨다는 건가요? 제가 그 시간을 좀 특정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지시를 했을 때 그런 것으로 기억한다는 건가요? 예, 좀 앞부분의 통화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증인은 12월 4일 01시경 피고인 이상현이 1대 대장 김영기한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명령을 하다란 직후에 증인한테 야 이거 그만해야겠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거는 아마 그때도 이거 그 전에도 아마 한번 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병력들 철수시켜라, 병력들 빼라 이렇게 지시하신 내용은 기억합니다. 시황 여쭤보겠습니다. 증거 목록 6건, 증거 순번 1663번 김영기 통화목음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네, 장관. 동기야, 예. 해결됐어. 예. 너희들 그 더 이상 진입하지 마. 질문하지 맙니까? 그 일단 집합해. 예, 알겠습니다. 이대저하고 다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12월 4일 01시 07분경 피고인 이상현이 김영기 중령한테 전화해서 형기야 가결됐어. 너희들 더 이상 진입하지 마. 라고 지시하는 게 확인되는데 이건 사실이죠? 예, 네, 증인은 당시 지휘 차량에서 피고인 이상현으로부터 병력들 철수하라고 해 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지시를 받은 시점이 피고인 이상현이 김영기 중령에게 철수 지시를 한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윤석열 재판에서 증언하신 바 있으시죠? 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윤석열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으시고 예. 조사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예, 네. 만약 피고인 이상현이 김영기 중령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나오라고 한다라고 지시한 직후에 증인에게는 대제장들한테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해,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해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건 매우 이례적인 지시여서 증인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아주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못한 것 같아요. 예, 그 이상현이 김영기 중령에게는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증인에게는 야, 그 대대장들 다 나오라고 그래, 철수해라고 해 하고는 상반된 명령이잖아요. 예, 그잖아요. 예. 상반된 명령을 한 거에 대해서 증인이 상반된 명령을 하면 좀 이상하니까 뭐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검사의 질문이에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것 같지만 좀 상황이 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철수를 지시하셨으면 그건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례적이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진 않나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병력들을 철수시켜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아까 예.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던 그 시점, 그 즉시 예.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예.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예. 아 지금 해제됐구나라는 예. 걸 바로 인식하셨다고 했죠. 예, 그 시간이 01시 03분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전기라도 차단해라고 지시한 게 01시 00분입니다. 예, 3분 사이에 예, 전기까지 차단하라고 했던 피고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야 대대장들 다 그냥 철수시켜 이 말을 증인한테 한 게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전기를 끓는다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그 여단장이 계속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당신께서 직접 판단을 해서 하던 상황이었으면 좀 아주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좀 그 이례적이고 배치가 되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의 그 상황이 대부분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시받은 사항을 거의 전파하듯이 바로 그 재하달됐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철수하라고 한 것이 요거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님 그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변호인도 검사님 마찬가지인데 의결을 해제하기 전이냐 후냐라 지금 알 수 있는데 증인이 처음에 먼저 전제를 했어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억을 지금 짜냈는데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요 신문은 요 정도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으로 하시고 요 질문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 증인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 최초의 그
10시 그날 10시 한 4, 50분경에 사령관이 회의를 주도할 때도 참석했죠. 예, 예, 그때 일공수 여단은 이제 국회로 출동하여라 이런 단편적인 명령만 받았고요. 예, 예. 그리고 증인은 그래서 실탄 여부를 가지고 봤는데 특별히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탄은 가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피고인 이상현이 대대장 지시했고, 예, 예, 그것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재판장님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증언했던 걸 한번 정리 좀 해보고 예. 싶어서 그러는 예. 거예요. 달리 뭐 새로운 사실을 뭐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말하는 게 대테러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출동할 때부터 소위 말하는 뭐 테러가 상행이 돼서 교전을 상태로 하고 적이 뭐 출현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도 예. 아까 그런 예,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했어요. 예, 그리고 예. 막상 현장에 가 보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막고 있었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뭐 비보호 상태였다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은 테러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소요 상태, 뭐 그 정도 상태로만 예상을 했다는 취지잖아요. 예, 재판장님 그 딱 테러냐 소요냐 뭐 그걸 막 그렇게 막 그 예, 당시에 뭐. 구분했다기보다는 총기 사용이 그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예. 국회로 처음에 출동하여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를 진입하여라.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이 내려왔고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걸 뭐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뭐 끊어야 되니 담을 넘어야 되니 그런 이야기도 와갔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는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았나요? 지금 특전사 1공수의 임무라고 하는 게 예, 지금 단계부터는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게 목표잖아요. 예, 예. 그게 소요랑 비상 테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그게 이제 지금 다 지난 다음에 보면 너무 좀 어리석게 판단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좀 상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뭐 국회의원들끼리 어떤 싸움에 의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커져서 어떤 뭐 좀 큰 소요라든가 유혈 사태로 번지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특전사 뭐 1대대, 3대대 요원들이 현장에 국회 담 넘어가서 행동을 했지만 국회 보관자관들하고 몸대치하면서 결국 뭐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잖아요. 예, 사실 그게 그 임무 자체가 조금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요원들은 소극적으로 행동한 거 아닙니까? 임무를 납득하지 못해서 일단은 재판장님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그 출동 지시를 받았을 때부터 상당히 좀 급박하게 좀 지시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뭐 대부분의 부대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지시를 받다 보니까 출동이 원활하지 못했고 지연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안 되냐, 언제까지 가능하냐, 언제 출동 가능하냐, 지금 어디쯤 어느 정도 됐냐 이러한 그 압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일단 빨리 출동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 거기에 너무 조금 매몰돼 있었던 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민들과의 충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임무가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충돌하지 않아야지 뭐 이런 소극적인 물론 뭐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예, 지금은 증언한 거 보면은 뭐 한 40명 정도가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서 예, 뭐 대치하고 있었는데 예. 특전사 40명이 국회 그 요원 국회에 있는 뭐 보좌관들이나 있는 사람들 제압 못 합니까? 충분히 제압할 수 맘만 먹었으면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제압할 수 있지만 예.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출동할 때부터 그러니까요. 제 말이 예,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좀 뭐 특전사들이 몸을 써서 이 상황을 정리할 만큼 중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출동할 때부터 민간인들하고 충돌하지 말라 그런 지시도 받았었고 사실은 또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민간인들하고 충돌해서는 안 되고 민간인들한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군인들이 다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민간인하고의 충돌이 있었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미군 기지가 예, 지금 제 질문의 취지를 예.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 내용 보면은 그 아까 뭐 국회의원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그렇게 뭐 생각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좀 뭐 이상현 피고인 입장에서 투표를 못하도록 굳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목적이 투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공안시 03분경에 국회에서 표결이 해제 의결을 해버리니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철수하자라고 한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 국회 표결 어떤 목적이었었든지 국회 표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 논리가 좀 빈약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크게 그거에 대해서 그 저희가 많이 좀 알지도 못했고 좀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시민들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였다라고 함성도 들리고 시민들 가르쳐줘서 확인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옆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달리 그러면 시민들이 말하는 게 맞는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달리 뭐 확인한 건 없었어요? 예, 거기서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구나 생각했지. 거기서 이게 뭐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당연히 그냥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검사님 혹시 이전 증인에게 제시했던 그 공수 일려던 상황일지 VTC 관련된 상황일지 혹시 지금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잠깐 화면 좀 보실래요? 보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 그 1공수 특전여단 상황일지 22시 50분경 상황입니다. 그때 VTC에 참여한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빨간 박스 쳐진 곳의 내용을 보면 1여단장 국회, 3여단장 선관위 본청, 9여단장 선관위 본청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화상회의에서 언급된 거 맞죠? 예, 그 밑에 칸에 보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야간 투입 후 가동병력 확인 후 2교대. 예, 이거는 지금 단순히 국회로 출동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뭔가 임무를 2교대로 수행하라는 뜻 아니에요? 아, 이 단순히 이동하라는 명령만 내려진 게 맞습니까? 2교대로 뭔가 임무를 수행하라고 기재가 돼 있잖아요. 예. 그 임무가 뭡니까? 그때 그 임무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그럼 2교대로 임무 수행하라는 건 뭐예요? 임무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저렇게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국회의 어떤 테러 위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지. 언급은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임무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거는 그때 지시받은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 예,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선관위, 서버실, 선고 조작과 관련된 장비 확보, 파괴되지 못하도록 보존, 반출되지 못하도록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언급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급됐으니까 기재가 되어 있겠죠? 이게 지금 대테러 상황이에요?
재판장님, 이게 지금 사후에 이런 좀 정치적인 문제였다, 이런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문제였다는 것들이 알고 봤을 때에서는 지금 왜 저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었는데, 그때 아니 당시에 지금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과 언급이 되고 예, 서버를 확보하라, 반출되지 못하도록 확보하라. 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구체적인 임무가 하달된 거잖아요. 근데 국회 관련된 임무는 하달된 게 없어요? 선관위에 출동하는 3여단과 9여단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했는데 국회로 출동하는 1여단에는 아무런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님, 그때 지시받은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른쪽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문서의 형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명령, 저희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계획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걸 명령을 내리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고 그냥 지시받은 그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고, 그러니까요. 저 내용들이 일공수 여단 상황 일지예요. 예. 왼쪽에 보면 일공수 여단에서 적은 거예요. 예, 그럼 일공수 여단 이 상황 일지를 작성한 사람은 예, 그날 VT에서 이러한 지상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예, 맞습니다. 선관위 서버실 선거 조작과 관련된 장비 확보에 대한 임무가 부여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국회로 출동하는 일공수 여단에는 아무런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기 작성된 대로 지금 아까 제가 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여단 국회 그냥 그쪽으로 이동하고 하라 그 지시 말고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보고에 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출발 준비 완료 보고, 이동 보고, 도착 보고, 확보 완료 보고 실시. 이동하고 도착한 다음에 확보가 완료되면 보고하라고 지금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마지막 줄. 안전하게 이동하되 야간 시간대 확보되어야 한다. 뭐예요 지금? 국회로 야간 시간대 이동해가지고 확보하고 확보가 완료되면 보고하라는 뜻이잖아요. 임무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또 무슨 구체적인 임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의 증언이 상황 일자가 맞지 않잖아요. 재판장님, 그때 저 명령을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때 저희가 명령을 받을 때는 일단 그냥 국회에 출동해라, 그냥 그 정도를 그냥 가장 명시적으로 좀 이해를 했었고 나머지 상황 파악은 좀 제대로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군대 명령에서 예, 도착 보고하고 확보 완료 보고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군생활 수십 년을 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텐데요. 야간 시간대 확보하라. 시간까지 지정했잖아요. 반드시 야간 시간대 이동이 끝내고 그 시간 내에 목표물을 확보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 왜 지시가 없다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인식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기억이 안 난다는 뜻입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확보 완료 보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구나. 저도 지금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해한 부분은 그냥 출동하는 것을 가장 명시적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명확히 좀 기억이 안 나서 증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 떴습니다. 명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뜻입니까? 제가 지금 확보라는 부분은 그 전에 좀 명확하게라기보다는 크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테러 상황이라고 인식했다가 나중에 소요 사태라고 인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소요 사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용어가 제가 사용한 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제가 대테러라고 말씀드렸을 때에는 일단 다른 것을 차치하고 어떤 총기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뒤에 소요나 동요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런 총기 사용이 급박하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인식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보고 판단했다는 뜻이잖아요. 재판장님, 저희가
소요고 사태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 소요 사태가 발생해서 비상계엄이 발생되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고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서 그 상황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걸로 인식했다는 뜻입니까? 혹시 전자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재판장님, 저희가 지금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그 군인들이 어떤 저런 지금 나중에 밝혀진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저희가 상상하기는 사실 평소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은 그 군이 출동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저기에 나왔듯이 어떤 뭐 지금 선관위 서버를 뭐 확보하라 뭐 아니면 그 야간 투입 후 교대해라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당연히 어떤 군사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상상하고 아니면 군사적인 상황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왜 그거를 몰랐냐고 물어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왜 이런 작전을 왜 하지 하고 좀 의구심은 조금 들을 수 있었지만 이게 이런 그 좀 불법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 증인이 소요 사태라고 판단했을 때는 예. 그게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런 판단을 내려내는지 그 상황 인식을 묻는 거예요.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국회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떠한 뭐 민간인이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테러 단체에 의해서든 어쨌든 어떤 폭동 대규모의 어떤 폭동이라든가 군이 출동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건가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요 사태라고 인식했을 때는 출동하게 된 임무가 예, 소요 사태 진압이라고 판단하고 출동한 거예요? 예. 소요 사태 진압? 제가 뭐 그 소요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의를 제가 뭐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규모의 어떠한 유혈 사태가 있고 그것을 지금 진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진압이든 아니면 그것을 막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현 피고인은 국회 도착하자마자 예, 여야 대대장들에게 담 넘어서 본청으로 가라고 지시하잖아요. 예, 민간인을 소요 사태를 진압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피해서 담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고 거기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소요 사태 진압 임무를 라고 인식하고 출동한 부대가 할 행동이에요? 애초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출동한 거 아니에요? 재판장님, 그런 어떠한 그런 유혈 사태가 뭐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제 스스로도 조금 멍청하게 생각이 들지만 국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국회 밖에서는 그것을 그런 시민 그것에 대한 어떤 찬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들은 그거를 이제 뭐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소요 사태 진압을 임무로 출동을 한 거라고 생각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내린 거는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군중들을 피해서 국회 담을 넘어가고 본청으로 진입하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에요. 지금 증인이 한 증언과 막상 수행한 임무가 안 맞잖아요. 애초부터 국회 본청을 목표로 한 임무를 수여받고 출동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에 저희가 출동할 때는 당연히 군사적인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뒤에도 그 어떤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그런 싸움이 있고 그럼 거기에서도 좀 대규모의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상상을 했고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증인, 예, 국회의원끼리 싸움을 하는데 군대가 무장 상태로 출동합니까? 지금 증인이 재판장 한 말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그 불법 사태가 있을 거라고도 저희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더. 피고인이 몇 가지 물어보고 제가 또 마무리로 예. 예, 그러시죠. 예, 간단히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제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뭐 시간대가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기억을 한번 좀 저는 이제 그 공안시의 상황을 저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할 번 얘기해 보니까 기억나면 기억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30분서부터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건 맞고, 그러다가 59분에 제가 전화기가 비아폰이 고장 나서 방첩사 파견대장의 비아폰으로 제가 사령관한테 이제 전화를 이제 보호를 받는데, 사령관이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을 문자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뭐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그 도중에 전화가 안 끊어지고 도중에 사령관은 그렇게 하고 참모장 바꿔줄게 하고 사령관은 나갔고 전화는 안 끊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방첩사 파견대장한테 줍니다. 제가 들고 있어 이렇게. 그런 사이에 그 증인의 핸드폰으로 일대대장의 전화가 와서 증인이 통화하다 저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의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를 제가 대대장한테 그냥 그대로 지시를 하고 두 전화를 제가 이제 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통화에 방첩사 파견대장이 뭐 참모장님 소리가 나중에 이제 녹취서에 들리는데, 끊고 나서 아까 저 변호인이 얘기했던 너희들 들었냐? 대통령이 물을 부시고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거.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그때 저는 우리는 구사작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통령 워딩이 나타나니까 이게 정치적 상황인가? 그쪽에 제가 이제 판단해서 제가 이제 증인한테 그런 이제 병력들 밖으로 나오라고 이제 지시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1년 지나서 기억이 혼미하겠지만 혹시 그런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 답을 해야죠.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확한 시점은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진술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그 전 좀 많은 상황에서 그 전화기를 좀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시거나, 그래서 저보고 어디에 조금 그 전화 좀 이렇게 눌러보라고 하거나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통화를 계속 혼재했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반문하신 상황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결됐다, 우리가 이제 의결된 게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결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 건데, 물론 저도 나중에 시민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지만 제가 인지한 것은 1시 6분에 특전사 참모장으로부터 가결됐으니 이제 병력들을 밖으로 집합시켜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대대장들한테 이제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라는 단어가 이제 인지되고 제가 대대장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것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사령부에서도 지시를 받으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 기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상황일지 관련된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여기에 여단별로 과업을 다 말씀하시고 제 생각에는 통합적으로 통상 지휘관들이 명령하더라 할 때 1대대 뭐, 2대대 뭐, 3대대 뭐 하고 공통으로 야간작전 준비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확보가 그래서 맨 나중에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제1공수 특전 여단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제1공수여단 상황. 예. 그 다음에 또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투입 후 뭐 2교대 이거는 우리가 군사작전을 할 때 전방에서 하여튼 작전할 때는 야간에 대비를 해라. 왜냐하면 야간에는 온도도 떨어지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물, 온수 뭐 등등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야간 작전 대비해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특수하게 어떠한 임무를 주지 않고 이런 워딩은 공통 가업으로 그냥 우리 군에서 흔히 이렇게 하는 과업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못했던 거 아닌가요?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어떤 작전을 하든 기본적으로 장기 작전을 좀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아까 재판장님께 제가 크게 인식을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너무 일반적인 지시라고 조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종합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1공수 특전 여단의 상황일지 보면 22시 50분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죠. 그죠? 예. 예. 저 상황은 1여단뿐만 아니라 다른 여단에 내려진 그 상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들은 대로 기재해야 된 것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1공수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자신들한테 부여된 임무에 집중을 하지 다른 부대에 부여된 임무까지 정치적인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이런 지시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나 현재 그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편의대 성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편의대 출동할 때 무장하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사복 입고 나가죠? 예. 몇 명 정도가 한 조로 나가는 겁니까? 한 장소에? 뭐 지금 아까 막 물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쭤봅니다. 예, 그거는 뭐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편안하게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2명 정도. 2명 정도 나가고 뭐 어떻게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보고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죠. 예. 혹시 증인이 피고인 이상현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대로부터 보고를 피고인 이상현이 수용하는 것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나는 점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시 하달된 명령의 목적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죠? 예. 내용도 모호하고 뭐 확보인지 출동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건 맞죠? 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이상현이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려진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사령관한테 계속 전화하고 다른 루트로도 계속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찾지 않았습니까? 예. 정확한 상황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계속 판단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저희 최초에 지금 22시 50분에 VTC 하면서 저희가 지시를 받을 때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의아하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좀 인식했을 때에는 어떤 배경이 작전의 좀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그 임무라든가 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거는 지금 우리가 군사적 작전을 했을 때 먼저 빨리 출동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위에 많은 통화들도 조금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일방적 왜냐하면 사령부도 상당히 되게 바쁘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조금 일방적인 지시가 됐고 또 여단에서도 좀 알겠습니다. 자, 증인, 저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동한다라고 정확하게 증인은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면 잠깐만요. 피고인 이상현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죠? 출동 초반에 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 그렇게 인식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후에는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정말 유례 없는 상황이듯이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 말씀. 예.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계속 변명으로 들리고 막 그러니까 일단 상황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황 자체에서 이게 출동 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된 거는 언제쯤부터라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순간부터 명확하게 되는 것 어느 정도 분명하게지고 특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거의 출동 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피고인 이상현은 판단한 것 같은데 증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계속 뭐 잘 이상하다고 모르시겠다는 생각하지만 예,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상현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상황 자체는 내가 생각했던 상황하고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서 증인한테 부하들 철수시켜라고 명령 내린 건 맞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저 아까 편의대를 민주당서로 이제 보낸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주당서로 본대를 보내기 위한 초속이라고 이제 의심을 하셔서 당연히 니들 인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제가 그와 연관된 제가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방에서는 우리가 이 상황을 거꾸로 나중에 보면 편의대를 국회와 민주당서로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 최초에 국회와 민주당서로 본대를 보내라는 임무를 받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할 때 편의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세 명씩 막 보내기 때문에 10군데를 보낸다고 해서 모든 부대가 다 거기를 가는 건 아니죠. 거기 있는 상황 확인해봐라. 이쪽에 상황 확인해봐라. 상황 확인하라. 확인해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 그 편의대를 보낸 부대 그 지점으로 모든 부대를 보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인식했을 때는 우리가 서울 지역에 국가 중요 시설을 관리하는 이제 비상 상황에 관리하기 때문에 국회도 보내고 민주당서도 보내고 그런 거였지. 저 당시만 하더라도 본대로 간다는 건 저희가 사령관한테 임무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증인 장시간 증언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3명의 증인 다 신문 마쳤고요. 다음 기일은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고 증인은 5월 28일인데요. 네. 그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크게 다투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12월 1일 날, 2일 날 특전사 여단장 어떤 회의가 있었고 제주도 보냈냐 이런 거 사실 이제 별로 안 궁금하니까 그래서 좀 해서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거 그날 사건은 그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